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 최근에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중순까지 그리고 어제까지도 어, 몇 가지의 특정된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뭐 지금 사실 우기고 장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 관련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방수하자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그런 것들 중에서도 설계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보수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갖다 하시는 것도 저 또한 이야기도 듣고 저 또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에요.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무조건 빨리 배출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지성 호우가 생겼을 때 그 물이 빨리 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 외부로 빨리 쏟아져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벌써 뭐 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오버드레인이라고 하는, 오버드레인이 뭐냐면 어, 건물에 지붕이 있으면 지붕에 배관이 이렇게 뭐 한 5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물이 이제 건물 지붕에서 이제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 1층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게끔 우수 드레인을 만드는데, 이 5개 외에 한 2개 정도를 이 드레인보다 한 5cm 정도 높여놓고, 얘들은 바로 터출구가 파이프가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터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면대 보면 세면대 밑으로 물 빠지는 구멍이 있고, 세면대 중간쯤에 보면 위쪽 중간에 보면 물이 넘쳤을 때 다시 배수로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옥상에 안 올라가요. 왜? 비가 오기 때문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버드레인을 만든 건 신호예요. 신호를 주기 위해서예요. 건물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내리고 있다면 드레인이 막혔거나,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들은 배수가 옥상에 우수 드레인이 많기 때문에 막힐 일은 없어요. 막힌다 하더라도 혹은 우수량으로 다 웬만한 거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막힌다고 한다면 오버드레인으로 해가지고 빗물이 옥상 출입문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물 옥상에 있는 오버드레인으로 해서 건물 외벽을 타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장치. 전화 왔던 내용들 가장 많은 것들이 드레인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밑에 드레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처리를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이 1층으로 내려왔는데 벙벙 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는 것들. 가서 현장 한번 확인했더니 물이 나가는 게, 이 나가는 곳에서 도로 쪽으로 구배가 경사가 잘 져가지고 물이 잘 흘러가줘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게 정확히 레벨을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폭 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정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체가 되지만 먼지나 흙이나 낙엽이나 기타 등등이 쌓여가지고 배관이 막혀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 완전히 뭐 물바닥을 만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옥상에 뭐 투명 에폭시가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에폭시가 됐든 에폭시를 칠해 놓고서 정리를 갖다 하는 경우인데, 전문가를 시키면 되는데 요만큼 조금 찢어졌으니까 자기가 보수한다고 그걸 보수를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그만큼 찢어진 거지, 사실 모서리 혹은 뭐 어떤 장비가 붙은 곳, 에어컨이 놓여진 곳, 그런 곳은 보이지 않지만 많이 크랙들이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고, 겨울에 올 때 얼음이 그 바닥을 타고 들어가요. 하기 때문에
방수의 기본은 한 번 공사할 때 전 바닥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런데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지, 비 온 다음날은 뭐 칠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름덩어리를 갖다 칠한다? 그렇게 해봐야 그 안에 있는 물기가 또다시 방수층을 뚫고서 내려와 가지고 지붕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물 샌다고 하면은 또 그런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잘못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누수가 된다 하면 맑은 하는 날 빵빵하게 혹은 뽀송뽀송하게 다 마른 상태에서, 그래서 주로 어디서 샜는지에 대한 거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전체에 대해서 에폭시가 됐든 다른 게 됐든 정확하게 매듭을 져주는 게 낫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한다면 웬만한 그 추가적인 하중을 가하지 않고 하는 복합방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트질로 돼 있어 가지고 시트로 갖다가 바르면서 전체에 대해서 에폭시를 갖다 발라주는 타입이거든요. 그거는 뭐 특허 제품도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갖다 잘 해주시게 되어지면 뭐 내가 뭐 1년, 2년, 3년, 4년 동안 조금 보수해 가지고 그 사이 동안 자기가 체크하지 못한 것이 계속 건물에 노후화를 갖다 끼치고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애초에 줄여준다고 한다면 한 번 공사해 놓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놀러 다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방수하자는 설계에서부터도 시작이 되어지지만, 공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져요.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이음 부분에 PVC 지수판을 놓음으로써 이 방수층이 깨진다 하더라도 PVC 지수판이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댐의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물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수직적으로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겠지만 그건 관리가 되게 편하고 또한 보수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시공할 때 청소라든지 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치를 못 한다거나, 혹은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드러운 곡선의 어떤 덧살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부분적으로 직각으로 딱 끊으면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크게 쭉 가듯이, 근데 곡선으로 갖다 스무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방수를 잘 해놓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율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적어지거든요. 그런 거나,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는 방수가 누수가 됐다면 빠른 시간에 가급적 빠른,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간다면, 사실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만약 큰 돈이 들어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매듭을 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방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막아주는 거라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늦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에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수는,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계속 건물주를 괴롭힐 거예요. 해서 한 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뭐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일 좋은 건 성능이 검증이 된 곳. 대한민국의 방수 회사들 중에 유명한 곳 되게 많아요. 중앙방수, 한영방수, 한국방수, 뭐 기타 등등등 많아요. 거기서 특허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 방수 회사에 귀속된 저 뭐 직영팀도 있고 혹은 협력사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전화해 가지고 별도의 견적 받아 가지고 매듭 져주는 걸로 갖다가 잘 진행 갖다가 하시게 되어지면, 네, 저희 건물도 똑같이 그렇게 괜찮은 거 봐가지고 저희도 복합 방수로 갖다 해가지고 옥상을 전체를, 네,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어, 10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건물에 계속 누나가 에폭시 조금 사다가 계속 눈 오면 뭐 하면 비 새면 뭐 하면 계속 거기 가가지고 그 노동을 갖다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왜? 좋은 제품으로 한 번에 끝냈다 보니까 깔끔하게, 물론 한 번에 끝나는 데 있어가지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불편한 시간이 있지만 그거를 감수 한번 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한 번에 끊는다고 한다면 5년, 10년간 혹은 그 제품이 화학적인 특성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두드려 뽑고 편안하게 놀러 다니면서 생활을 갖다 할 수가 있죠. 때문에 내 건물에 어디에 문제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수와 혹은 방수가 아닌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에 대한 체크, 그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건물에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임대 수익이든 혹은 생활이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방수 부분에 대해서 혹은 방수하자 부분에서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는 한번 필드로 가가지고 예, 뭐 현장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맨날 필드 다니는데 사무실 안에서만 혹은 이런 공간 안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또 바로바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다음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